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빼앗고 성추행을 일삼는 대기업의 부장. 이번에는 그 신입사원이 창업자의 손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에서 잘 지내고 싶다면 나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예쁜 여성이 승진하려면 능력 외에 인맥도 중요하다는 걸 알지. 상사의 말에 여직원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여직원은 과거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참고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은 그녀의 스마트워치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회사에서 어떤 가혹한 일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신입사원 강하늘은 첫 출근을 맞아 옷장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대기업 한빛그룹 마케팅 부서에 입사한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거울에서 단정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작지만 자신을 격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부경대학교 출신으로 면접에서 보여준 뛰어난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한 그녀의 눈빛은 단단한 결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입구에서는 동기 이하진과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지우보다 2살 많은 29이었고 그 첫 만남은 친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은 두 사람의 눈에는 함께 잘해보자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을 보며 지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 직업이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고급 인테리어가 두 사람을 맞이하며 한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빛그룹의 분위기는 예상과는 달리 차가웠습니다. 인사팀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각 부서에 배치된 후 지우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산 부장이 특히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와 비싼 액세서리는 날카로운 인상과 잘 어울렸습니다. 팀장이 소개를 마치자 사무실은 짧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산 부장은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전혀 다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또는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는 용기를 내어 부산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산 부장은 서류를 힐끗 살펴본 뒤 무표정으로 응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냉정함에 지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말투와 표정에서 드러나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팀 회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원 상무가 직접 내려와 신입 환영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서윤과 지우는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첫날부터 회식이라니 부담스럽긴 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식 장소는 회사 가까운 한솔갈비였죠. 창원 상무는 나이에 맞지 않게 젊고 세련된 복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부터 여직원들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인사하고 있었고 이를 본 지우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 상무의 목소리는 즐거웠지만 지우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불편함은 저녁이 지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 상무는 술 기운이 오를수록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며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부산 부장이 그러한 행동을 묵인하고 심지어 즐거워하며 동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원칙주의자로 행동하더니 회식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힘들다면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됐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이곳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신입사원의 불안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지우는 팀 내 아이디어 회의에서 불편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와 서윤이 밤새 준비한 마케팅 기획안이 미영 부장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처럼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는 미영 부장의 모습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고민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죠. 미영 부장의 당당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서윤과 눈을 맞추며 둘 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신입이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해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회사의 불문율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우연히 감사실 부장인 정우성과 마주쳤습니다. 36세의 그는 항상 차분하고 안정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떨어뜨리자 정우성이 재빠르게 주워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그는 지우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기분이 나빴을 것 같군요. 그 말에 지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성이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곧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큰 회사에서 자신의 불편함을 인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창원 상무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박상무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젊은 여직원들 사이에 앉아 어깨를 감싸고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지우는 화장실에 핑계를 대며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우 씨, 나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때 박상무가 화장실 앞에서 서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우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같이 가요. 저도 들어갈게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할게요. 그리곤 서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허공을 바라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병가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는 불안에 가득 차 서윤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날, 드디어 서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잠시 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미영 부장이 아이디어를 훔친 것, 창원 상무의 성추행,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하는 회사 분위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지우는 조용히 감사실로 향했습니다. 반드시 최민서 부장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도움이 될 것인지 확신이 없었지만 최소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실 문 앞에서 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우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최민서의 눈빛 속에서 진실과 진정성을 발견했으니까요. 서윤을 만나기 위해 지우는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린 후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의 모습은 지우가 알고 있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쇠약해 보이는 얼굴과 생기를 잃은 눈빛이 지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서윤은 조용히 창가의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지속되었고 지우는 서윤이 먼저 말을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윤은 트램블링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따로 만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업무 관련 얘기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자꾸 나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어요.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화를 내더라고요. 내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우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계속 애쓰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박상무의 마지막 발언을 떠올리며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 씨,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나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예쁜 여자는 승진에 필요한 인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 내 말 알지? 서윤의 말을 전하는 동안 지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예전에도 여러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모두 참고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우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가방에서 스마트워치를 꺼냈습니다. 회식 중에 녹음해온 증거들이 있어 라고 말하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 걱정, 그리고 희망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회사가 우리를 지켜줄까? 지우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계속될 테니까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회식 자리마다 스마트워치로 대화를 녹음했고 서윤은 박상무에게 받은 부적절한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최민서 부장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최민서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사실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누군가는 싸워야 하니까요. 최민서의 이 말은 지우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변화를 위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상황은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감사실에 접수됐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행위로 간주하려 했고 미영 부장과 박상무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익명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와 서윤은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두 사람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고 점점 두 사람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박상무가 지우의 옆으로 다가와 슬쩍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는 몸을 빼려 했지만 박상무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우는 평정을 유지하며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 의혹의 시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미영 부장이 팀원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미영 부장이 지우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지우에게 한 선배가 슬쩍 다가와 알려주었습니다. 윗선에서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사무실 한쪽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그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지우는 참았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다가와 작은 종이 메모를 건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메모에 지우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평범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당장은 힘들어도 이 과정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서윤이 공식적으로 성희롱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서윤의 표정은 두려움과 결단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곁에 함께하며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응답은 차가웠습니다. 인사팀은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회피하려 했고 서윤에게는 회사의 명예를 고려해달라고 언질했습니다. 반면 지우가 모은 증거들은 최민서 부장을 통해 익명으로 감사실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원 상무와 부산 부장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회사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한빛그룹의 창업주인 박수빈 회장이 본사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박수빈 회장은 여전히 그룹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는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회장의 방문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회장은 도착하자마자 감사실로 직행하여 익명 제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임원들을 대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고 임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회장의 첫 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원들 간의 갑질 문제와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창원 상무가 목을 가다듬으며 먼저 발언했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모두 오해입니다. 한지우라는 직원이 저희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신입사가 감히 저희를 음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작동시키고 회의실에서는 박상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희롱 발언과 압박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박상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부산 부장은 손톱을 완전히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증거를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장면, 성희롱을 묵인하는 모습,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대화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우리 한빛그룹이 이런 모습인가요? 제가 꿈꾸던 회사는 이렇게 생겼던 걸까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분노와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침묵만 있었습니다. 부산 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오로지 회사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다시 손을 들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그는 구성원들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지호, 우리 막내 손녀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말인가?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한빛그룹 창립자의 손녀가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했다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창원 상무와 부산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임원들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가 한빛그룹 창립자의 손녀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신입사원으로 느꼈던 모든 두려움과 위축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위축된 신입이 아닌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녀의 말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운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입사 후 목격한 모든 일을 한 발언 한 발언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창원 상무의 성희롱, 부산 부장의 이중적인 행동,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사례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회사 분위기까지. 그녀의 말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박수빈 회장의 눈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옥스퍼드에서 MBA를 마친 것도, 경남대학교 출신이라고 이력서에 적은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가 아닌 평범한 직원으로서 이 회사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 발언에 회의실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옥스퍼드 MBA 출신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윤의 고소 과정을 도운 일, 증거 수집 과정, 최민서 부장과 협력한 일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히 박상무와 차 부장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우의 발언이 끝나자 박수빈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창원 상무와 부산 부장은 해임됩니다. 법적 절차도 회사를 통해 진행할 것입니다. 박 상무가 벌떡 일어나 항의하려 하자 회장의 눈빛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문화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회장은 최민서 부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민서 부장,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둘이 있게 되자 지우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존경해왔고 그가 만든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비밀을 유지한 것에 화나셨죠? 박수빈 회장은 손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짚고 변화시키려 한 내 용기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다음 날 회사 전반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강하늘이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과 창원 상무와 부산 부장의 해임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놀라워했고 다른 일부는 불신하며 또 다른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은 지우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체를 몰랐어. 정말 놀랐어.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은 옳은 일이야. 이제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박수빈 회장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부 청렴 혁신팀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부서는 회사 내 인권 침해와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팀장으로는 최민서가 임명되었고 부팀장으로는 강하늘이, 실무 책임자로는 이하진이 발탁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우의 마음은 설렘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신입사원이 아닌 회사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15층에 위치한 내부 청렴 혁신팀의 사무실은 바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전의 어두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환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은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민서 팀장은 의자에 기대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지만 불편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최민서는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윤이 노트북을 들고 최민서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실무 책임자로 일한 후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내부 청렴 혁신팀의 첫 번째 과제는 회사 내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괴롭힘 방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한 일, 부당한 대우를 직접 경험한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싸운 과정까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윤이 지우의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신기해.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이 모든 과정은 큰 변화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서 이제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인턴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막 입사한 20세대 김다영이었습니다. 다영은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며 다영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낯설지만 이곳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편하네요. 다른 부서들처럼 위계 질서가 심하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바라던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위계와 강압 대신 서로 존중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시작 단계에 불과했지만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최민서는 지난 한 달간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첫 번째 인권교육도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여전히 구시대의 방식이 남아있었고 변화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우는 잠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박수빈 회장은 손녀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고 우리 회사가 내 덕분에 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지우는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성취의 감정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책임감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같은 목표를 지닌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한빛그룹의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귀빈들로 붐비는 가운데 지우는 무대 옆에서 할아버지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빈 회장은 80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한빛그룹은 오늘로 40년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강렬했고 대강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수빈 회장은 회사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회사가 이룬 변화입니다. 1년 전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중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2년 전의 사건은 회사에 큰 충격을 주었고 새로운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회장은 내부 청년혁신팀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용기 있게 나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팀장, 한지우 부팀장, 그리고 이하진 책임자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3인방을 비추었고 지우는 서윤과 정우성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대강당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지우와 서윤은 회사에서 고립된 존재였던 반면 이제는 존경받는 리더로 변모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지우는 관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1년 전 신입사원으로 함께했던 동료들과 새로 합류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의심 대신 신뢰가 보였습니다. 회장은 내부 청년혁신팀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갑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회사의 본질까지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리셉션 장소로 옮긴 지우는 여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입 시절 만났던 선배들과 최근에 합류한 신입 사원들도 있었습니다. 한 신입 사원이 지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팀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편함에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셉션이 한창 진행될 때 지우는 서윤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윤은 한쪽 구석에서 새로 입사한 여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서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침묵 속에서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리셉션이 끝날 무렵 최민서가 지우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으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내부 청렴혁신팀의 권한을 확대한 데 이어 전사 차원의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소식에 지우와 서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으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행사장에서 나오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꽃길 같은 그녀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1년 전 그녀가 내린 결정,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계속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 길 위에는 이제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끝난 지 몇 개월 후 한빛그룹 본사 로비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빛그룹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는 지난 1년간 회사가 겪은 변화와 성장에 관한 사진들과 직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모인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관심을 가지고 전시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우는 전시회 중앙에 마련된 공간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청렴혁신팀의 부팀장으로서 그녀는 이 전시회의 주요 기획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그녀에게 가장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수빈 회장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수빈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40년 전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로비의 한쪽에서는 서윤이 신입사원들에게 내부 청렴 혁신팀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신입사원들의 눈빛은 존경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전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했던 서윤이 이제는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성 팀장은 다른 기업의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빛그룹의 문화혁신 사례는 다른 기업의 주요 모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의 진지하고 원칙적인 자세는 많은 신뢰를 받았고 그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 인사가 되었습니다. 전시회 중앙에는 특별한 설치물이 있었습니다. 한빛그룹의 새로운 가치라는 제목 아래 직원들이 직접 쓴 메시지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존중, 소통, 정직, 용기 등 다양한 가치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한빛그룹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전시회가 종료될 무렵, 지우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사 건물 옥상에서 그녀는 수원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그녀의 앞에 펼쳐질 미래처럼 빛나고 희망찬 느낌을 주었습니다.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두 존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많은 대화 없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경험들이 그들 사이를 더욱 견고하게 연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로비로 가는 길에 지우는 본사 입구에 새로 생긴 동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빛그룹의 새로운 미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목소리가 존중받고 모든 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우리는 한빛그룹입니다. 이 문구는 지우가 제안한 것이었고 지금은 회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변화였고 그 꿈이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지우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빈 공간에 혼자 서서 그녀는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한 편의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감상을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의 빛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